조금 이따 다시 녹화하면 안 돼요? 싫은데요? 자, 보면요. 깨고지라고 되겠다. 깨고지라고 못 치기라는 자, 4.2.2 함수 y는 x분의 a라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y는 x분의 a면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원점의 대칭인 곡선인데 보통 자 지금 보다시피 여기 x축하고 자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 x축, y축에 의해서 우리가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보다시피 여기에서 몇 사분면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곡선이 2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곡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 쌍곡선이다라고 얘기해준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A의 부호. 우리가 함수식 그러면 대표 함수식은 y는 x분의 a가 되는데 이때 a가 이제 비례상수가 되는데 A가 양수라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몇 사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이게 이렇게 1사분면, 3사분면에서 나타나져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몇 사분면에 나타나냐? 이렇게 2사분면, 4사분면에서 나타나진다라는 거.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일 때하고 a가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자, a가 양수일 때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음수일 때 2사분면, 4사분면에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a의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y는 ax라는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에서 a라는 애가 양수라면 x축, y축이 있을 때 원점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x축, y축이 있을 때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a의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된다? 점점 y축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렇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x축에 가까워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반비례 함수에서도 a의 절대값의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반비례 함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냐 하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애를 한번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x가 1일 때 얼마죠? y도 1이죠. x가 2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역수가 돼서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자,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y는 x분의 2라는 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가 1이면 y가 얼마죠? 2죠. x가 2일 때 y가 1이죠. 그쵸? 자, 요것만 연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지금 파란 애보다 빨간 애가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잖아. a의 절대값이 커졌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제 정리해줘야 되겠죠. 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 원점에서 멀어진다. 되겠죠?
거꾸로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원점에 가까워진다는데 그건 굳이 안 해도 얘 하나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또 하나 볼 거는요. 우리가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에서 x의 절대값이 커질 이 반비례 함수에서 a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1사분면 3사분면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자, 요걸 한번 볼게요. 1사분면에 있는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띄워놓고 보자. 이때 요 점에 x값을 x1이라고 한번 놔둬볼게요. 요 점에 x값을 x2라고 한번 놔둬보자. 그리고 얘네들의 y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얘가 x2일 때 y값이니까 y2라고 놓으면 되겠고 얘가 x1일 때 y값이니까 y1이라고 이렇게 놔둬볼게요. 자, 지금 x1에서 x2로 보내야 x가 점점 커지는 게 되는 거죠. 그쵸? x가 커짐에 따라서 지금 y1에서 y2로 y값은 뭐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감소하고 있다. 아,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1사분면, 3사분면에 나타나는 a가 양수인 경우에 x가 증가하면 y는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거꾸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 a가 음수일 때 2사분면의 그래프를 본 거죠. 자, 이때 요 점을 x1이라고 놔둬봅시다. 요 점을 x2라고 놔둬볼까요? 이때 선택하는 y값 얘를 y1, 이때 선택하는 y값 y2라고 놓는다면 x1에서 x2로 x를 증가시켜 본 거죠. 그랬더니 y값이 어떻게 됐어요? y1에서 y2로 역시 증가하고 있죠. 어떨 때 바로 a가 음수일 때 x가 증가하면 y도 뭐 하더라? 증가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특징 정리를 해보면 자, x의 범위가 소전치일 때 다시 여기서 x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단 x는 0은 안 돼요. 0이 되면 x분의 a인데 0분의 얼마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수학에서. 그래서 x가 0이 아니군 아닌 모든 수일 때 자, 뭐가 된다? 곡선, 연속하고 있는 선으로 나타내진다. 만약에 x의 범위를 수전체가 아니라 뭐 정수다 이런 식으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 그래프의 모양이 점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특정 점들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 여기가 뭐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온다라면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파란 점들 있죠. 얘네들만 그래프로 나타난단 말이야. 알겠어? 아니면 범위로 만약에 제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범위가 1부터 3까지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3까지 요만큼만 되겠죠? 물론 곡선이긴 한데 이렇게 잘린 곡선이 되겠죠. 지금 원래 제한이 없으면 양쪽으로 계속 무한히 나가는 거고.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a와 부호와 관계없이 자, y는 x분의 a라는 애가 함수식이잖아. 그러면 x에다 한번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나와요? a 나오겠죠? 바로 x가 1일 때 y는 a라는 애를 지나간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면 돼요. 자, y는 x분의 a인데 y는 x분의 a의 양변의 x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좌변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y가 남죠? 우변은 어떻게 되죠? 이거 x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 a라는 상수값으로 남겠죠? 무슨 말이야? 바로 반비례 함수는 x와 y의 곱의 값이 항상 a로 일정하다. 알았죠? 자, 우리가 정비례였던 애 한번 생각해볼까? 정비례는 y는 a, x였잖아. 그쵸? 얘를 양변을 만약에 x로 나눠, a만 남기기 위해서 x로 나눠보세요. 자, 얘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 x분의 y가 되겠죠? 얘가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정비례였던 애는 x분의 y, 다시 해서 y를 x로 나눈 값이 a로 항상 일정한 거죠. 나눗셈이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다? 곱셈이 일정하다, 반비례일 때는. 알았죠?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의 절대값이 자,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원점에 가까워지고 자, 커지면 원점에서 뭐 해진다? 멀어진다. 그쵸? 정비례일 때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지고 작아지면 x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퀴즈 문제 볼게요. 다음 중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
그러면 말이야, 정비례인 경우하고 반비례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려면 정비례일 때 a가 양순위, 음순위.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죠. 그쵸?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건 a가 뭐다? 음수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이 개념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a가 음수일 때 정비례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했죠? 반비례일 땐 a가 양수일 때 그래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정비례인 경우에는 비례상수 a가 음수인 거, 반비례인 경우에는 비례상수가 양수인 거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얘는 뭐예요? 정비례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정비례죠. 얘는 반비례죠. 얘도 반비례죠. 얘도 역시 반비례죠. 얘는 뭐죠? 정비례죠. 자, 정비례 중에서는 어떤 애? A가 음수인 애. 자, 정비례 중에서 A가 음수인 애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죠. 그쵸? 그 다음에 정비례 중에서 A가 음수인 애 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반비례 중에서 A가 양수인 애, 반비례 중에서 A가 양수인 애,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바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것은 지금 동그라미 침 몇 개? 4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되죠. 그 개념은 어디서 가져왔다? 여기서 가져오더라. 알겠죠? 이거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더 보는 건데요. 자,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비교.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개구라! 권상혁, 이 개구리라고 방송 전 세계에 태워줄까? 이미 탔네. 자, 졸면 안 된다. 뭐예요? 자, 이제 졸면은 확 카메라까지 켜갖고 그 사람만 찍어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날 거 엄마한테 그냥 확 보내버릴 거야. 엄마한테 보내면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잖아. 아빠들한테 보내야겠다. 아빠가 무슨 엄마한테. 그래? 그럼 너는 엄마한테 보내줄게. 왜 좀 그러구나. 안 돼. 수업 중이에요. 자, 초등학생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 y는 ax의 그래프,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라는 얘기죠. y는 x분의 a의 그래프, 반비례 함수죠. 함수의 식을 구하자. 자,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만약 그래프가 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걔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건 뭐야? 정비례잖아. 정비례면 y는 ax 쓰고 시작하라고요. 자, 원점에 대칭 그래프가 주어지잖아? 그러면 걔는 뭐라고? 반비례이기 때문에 무조건 y는 x분의 a라고 쓰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 안 된 게 뭐가 완성이 안 됐다? 요 a라는 애가 문제 있는 거죠. a라는 애. 그쵸? a를 갖다 구해야 되고 정비례가 됐든 반비례가 됐든 결국 뭐예요? x 하나, y 하나가 필요한 거죠. 순서 쌍으로 주던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대놓고 주던 아니면 그래프로 주던 거기에서 주어지는 x 하나, y 하나를 뭐 해줘? 얘에다가 대입해주면 a 값 구할 수 있죠? 그 구한 a 값을 다시 써주면 함수식이 완성된다는 얘기고 함수식이 완성되면 x를 주면 y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y를 주면 x를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그걸 문제에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지수의 값 구하기 그래프에 주어진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미지수 a의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방금 얘기했던 비례상수 구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뭔 소리인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두 함수 y는 ex하고 y는 x분의 a라는 애가 두 개가 있대요. 근데 교점이 있대. 교점이. 야, 교점이 뭐예요? 교차하는 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반비례가 있었어요. 정비례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얘가 얼마다? 3, 얼마? b다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비례는 지금 얼마인 거죠? 얘는 y는 2x인 거죠. 그쵸? 반비례는 뭐죠 지금?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인 거잖아. 근데 요 점의 좌표는 여기에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x에다 3 집어넣어봐. y가 얼마 나오지? 6 나와야 되겠죠? 바로 b가 6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얘는 바로 3, 얼마다?
6이다라는 애가 될 거고 얘는 다시 이 쌍곡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는 얘기죠. 대입시켜주니까 어떻게 돼? 6은 3분의 A. 그러면 A는 얼마다?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알 수 있잖아. 얼마? 18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교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하나는 식이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야! 완성된 하나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좌표의 값을 정확하게 구한 다음에 미완성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비례상수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알았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퀴즈 문제 볼게요. 그래프가 점 2,2를 지나는 쌍곡선인 함수이지. 쌍곡선이니까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따라서 y는 x분의 a의 꼴이 돼야 됩니다. 얘는 y는 ax죠. 안 된단 말이에요. 얘도 y는 ax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3, 4, 5번 중에 이제 반비례가 있는 건데, 야! 오른손에 펜 안 들어? 너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다가, 나무꾼이 그 도끼 섞는 줄 모르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당장 티 안 나지? 지금은 차이 안 나잖아. 별로 차이 안 나지? 이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옆에 친구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해. 나중에는 너가 얘네들하고 같이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야. 쟤 때문에 우리 진도가 늦어져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 위에 선배들의 바둑 때문에 나무꾼이 들고 있다.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씨.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다시 보면요. 이제는 반비례를 선택해냈으니까 이 중에 얘를 대입해서 참이 되는 애만 찾으면 되죠. 자, 3번에 보세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y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죠?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4번에 집어넣어 보세요. x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는 2분의 1 나와야 되죠? 1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란 얘기죠. 자, 5번에 x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y가 그때서 1 나오겠죠? 바로 얘가 2,1을 지나는 쌍곡선인 함수의 식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20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가 x값으로 주어진 거야. x의 범위를 제한한 거죠. x의 범위를 이렇게 특정 값으로 제한해버리면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는 무조건 점이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그때 쭉 연속한 선이 나올 거고. 알았어? 그게 직선이 됐든 쌍곡선이 됐든. 그 다음에 범위로 주어지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선분이 될 거예요. 알았죠? 쌍곡선도 역시 일정 부분의 곡선만 나타나게 될 거고. 알았죠? 지금은 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완성된 선 형태가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거 2번하고 3번은 절대 못 나온다. 알겠죠? 이거는 제한이 없을 때야. 자, 그러면 1, 4, 5번 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자, y는 x분의 4면 정비례니 반비례니? 반비례죠? 그리고 a 값이 양수지. 그럼 몇 사분면에 나타나는 쌍곡선이어야 돼? 1사분면, 3사분면에 나타나는 쌍곡선 형태의 점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1사분면, 3사분면에 나타나는 쌍곡선 형태의 점이면 답은 몇 번입니까, 지금? 4번이죠. 알겠어요? 더 볼 것도 없이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면 다음 중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는 역시 이거 뭐예요? 반비례죠? 반비례 나타내주니까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죠? 비례상수가 뭐예요? 음수죠? 몇 사분면이 나타나야 됩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죠? 자, 이거 얘네들은 안 되죠. 왜? 정비례죠?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러면 3, 4, 5번 중에 있는데 비례상수가 음수니까 2사분면, 4사분면 몇 번이겠다? 3번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쵸? 4번 아니면 5번인데 이제는 어느 건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 지금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보면 돼요. 그래서 참이 성립하는 애가 답이 될 거죠. 자, 여기 볼게요. x에다 3 집어넣어 볼게요. x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6, 그럼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답이구나. 그쵸? 자, 5번 같은 경우에 넣어보세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알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a가 뭐다? 음수다 이랬어요. 자, 반비례죠. 그리고 a가 음수니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 나타나야 되겠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한다. 야,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이한 얘기죠? x가 감소한다? 우리가 정비례에서 한번 상혁아, 정신 차려. 응? 자, 정비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얘를 x1, 얘를 x2라고 이렇게 놔둔다라면 이때 y값이 y1, 이때 y값이 y2 이렇게 놓겠죠. 자, 아까는 우리가 x가 증가할 때로 봤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x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x1에서 x2 방향으로 가야 돼? x2에서 x1 방향으로 가야 돼? 감소니까 x2에서 x1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x2에서 x1으로 선택을 갔으니까 y도 역시 y2에서 y1으로 가줘야 되겠죠? 바로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하는 건 a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양수다라는 얘기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표현을 뒤집어 놨단 말이야. 야, 정비례일 때 a가 양수일 때 그렇다면 반비례일 때는 어떨까요? a가 음수일 때 반비례일 땐 그런 거야. 알겠어?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나타나야 돼? 2, 4분면, 4, 4분면이죠? 2, 4분면의 그래프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요 점하고 요 점 봤을 때 얘가 x1, 얘가 x2, 자, 얘의 y값이 y1, 얘가 y2 났을 때 x2에서 x1으로 x를 감소시켜 본 거죠. 그쵸? 그때 선택하는 y값 y2에서 y1으로 감소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비례일 때 a가 양수, 반비례일 때 a가 음수. 자, 정비례일 때 a가 양수여야 되니까 얘는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그쵸? 자, 반비례일 때 a가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도 안 되죠. 바로 5번이 가능하겠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 점 a, 3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 야,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는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는 얘기야. 일어나서 들어, 상혁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은 마이너스 2a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자 2a를 곱해버리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6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한 칸 옆으로 나와 있어. 아니 넌 거기 있고, 아니 너 일로 나와서 너 나와. 뒤에 얘네가 너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여기 써서 들어. 자, 6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양변 6으로 나누면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a의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야.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면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서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9를 지난다. 결국은 얘를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9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a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나타낸 함수이지.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죠. 그럼 무조건 뭐다?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를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x 하나 y 하나 있어야 a 값을 구할 수 있고 a를 구해야 함수식이 완성이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점을 보니까 요 점이 잡혀 있잖아. 얼마야? 1,2래요. 얘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야 되는 거죠. 대입해줘 보세요. 2는 1분의 a니까 a죠. a가 2라는 얘기야. 그러면 a 자리에 얘를 써줘. 그러면 y는 얼마가 됩니까? x분의 2라는 애가 바로 함수식이 될 거고 답은 2번이 된다라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자, 다음 페이지. 8번 문제 보면요.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x분의 12의 그래프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랬어.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y는 x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 곱하기 y는 얼마예요? x 곱하기 y가 12인 거죠. 양변에 x를 곱해줬더니. 자, 그럼 봐봐. 요 사각형의 넓이를 볼 건데 요만큼의 값을 x 값이 되겠죠. 요게 뭐가 될 겁니까? 요만큼이 y 값이 될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니까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x고 세로가 y잖아. 그러면 x 곱하기 y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겠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여기 비례상수의 값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어? 여기에선 어떤 모양을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 점 위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x축으로 수선, y축으로 수선. 그러면 여기 역시 직사각형 생기겠죠? 얘 넓이 얼마일까요? 얘 넓이도 10이에요. 알았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이렇게 점이 있어. x축을 향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을 향해서 수선의 발 내렸어. 그럼 이게 새로운 이런 사각형 생기겠죠? 얘의 넓이도 역시 10이에요. 알았죠? 자, 이런 문제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자, 이때 그래프가 뭐 쌍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좀 전에는 사각형의 넓이 얘기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P라는 점 이렇게 주고요. 얘가 뭐 A, B입니다. 뭐 이딴 식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얘는 Y는 X분의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줬어요. 이 함수식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점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지금 뭐가 생겼죠? 여기에 삼각형 생겼죠? 삼각형의 넓이 얼마냐? 자, 얘 이만큼이 얼마가 될 거예요? X가 되겠죠? 이만큼 뭐예요? Y가 되겠죠?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XY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할 수 있죠? XY는 얼마? 10이라고. 그럼 2분의 1 XY는 얼마가 될 거예요? 6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거나 아니면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는데, 자,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X축, Y축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도형, 다시 얘기해서 사각형이 되겠죠? 그 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뭐다? 비례상수값하고 같다. 알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직각삼각형, 걔는 뭐다? 비례상수값을 2로 나누는 게 바로 넓이가 될 것이다. 알았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면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ax의 그래프, 여기 있는 직선이 y는 ax죠. 여기 있는 애죠. 그렇죠? 자, 얘하고 y는 x분의 얼마? b라는 애, 지금 여기 있는 요 곡선이 되겠죠? 얘 그래프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요 점에서. 그쵸? 자,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3,6이잖아. 얘도 지나가고 있죠.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6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잖아. 파란 그래프 위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성립해주면 어떻게 돼? 6은 마이너스 3분의 얼마? b. 그러면 b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자, 이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정비례 반비례 함수에 대한 그래프 내용을 갖다 봤던 거고요. 자, 지금 이제 1차 확인 학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